안녕하십니까. 부동산 학개론 한동균입니다. 자,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 및 관리론인데, 자, 이 개발 관리에서 우선은 여기서는 시험 문제 이용에서는 하나, 이 도시 스프롤 형상이 가끔 나오니까 이용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4페이지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형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이제 묻는 거죠. 자, 도시 그러니까 스프롤 형상이 되겠습니다. 자, 도시 이 스프롤은 확산이라고 하죠. 예. 자, 이 도시 스프롤은 이렇게 확산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자, 도시 스프롤 형상은 도시의 성장 개발이 무질서하고 우린 주먹구구식 무계획적으로 또는 불규칙적으로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도시의 성장이 무질서하고 불규칙하게 확산되는 형상 개념이죠. 2번 주로 도시 중심부의 오래된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니까 틀렸습니다. 도시의 외곽부를 향하여 평면적으로 확산되는 형상입니다. 2번 틀렸고 3번 도시교외로 확산되면서 중간중간에 공지를 남기기도 한다. 이거는 도시 스프롤의 유형이죠. 자, 우리가 이 스프롤의 유형, 도시 스프롤의 유형에서 개구리 뜀뛰기 개발을 얘기합니다. 개구리 뜀뛰기 개발. 자, 3번 지문은 개구리 뜀뛰기 개발이죠. 이렇게 개구리가 뛰는 것처럼 이렇게 도시 중간중간에 빈 공지를 남기면서 이 교외로 우리가 확산되는 형상을 말합니다. 4번 스프롤 형상이 발생한 지역의 토지는 최유효 이용에서 괴리될 수 있다. 토지의 최유효 이용으로부터 괴리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형상이고, 간선도를 따라서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죠. 자, 자동차 이 전용도로인 우리가 간선 도로를 따라서 우리는 스프롤이 확산이 전개되는 형상, 이 스프롤이 전개되는 형상이 나타나고, 자, 또 이러한 도시 스프롤 형상은 주거지역에서뿐만 아니라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도 발생하고, 이 지가의 수준은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표준적 수준 이하를 말한다. 표준적 수준 이하를 의미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관련해서 기본적 개념 잘 알아두시 바라고, 자, 다음은 296페이지에 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 사업은 그 과정에 내포되어 있는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위험 요소가 항상 존재합니다. 자, 부동산 개발 사업의 위험은 월포드라는 학자를, 월포드의 견해를 시험에 우리는 많이 출제하죠.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이죠. 자, 부동산 개발의 위험.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의 위험을 우리가 법률적 위험은 법적 위험을 의미하겠죠. 자, 그리고 시장 위험, 그리고 비용 위험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법률적 위험을 보시면은 관련해서 이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은 법률적 위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 3번 맞고, 개발 사업 부지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 포함되어 개발 사업이 지연되었다면 이는 시장 위험 분석을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니라 법률적 위험 분석을 소홀히 했습니다. 4번 정답.
공사 기간 중 이자율의 변화, 또 시장 침체에 따르는 이 공실이 장기화되는 것은 시장의 위험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자, 월포드는 부동산 개발 과정. 자, 월포드는 부동산 이 개발 과정에 있어서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죠. 자, 구상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 두 번째는 아이디어 단계가 되면은 두 번째는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습니다. 자,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고, 세 번째는 적정한 부지를 모색 확보하는 부지 구입 단계, 네 번째는 타당성 분석 단계, 이제 정밀하게 분석하는 이 타당성 분석 단계가 있죠. 다섯 번째는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 단계, 여섯 번째는 택지를 조성하는 건설 단계, 일곱 번째는 조성된 택지를 분양하는 마케팅 단계. 이렇게 여러분이 7단계로 이루어졌다. 또 2년 전에 또 출제를 순서를 한번 또 출제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9번에 부동산 개발 단계 중 이 마케팅 이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의 성공 여부는 개발 사업의 시장성에 달려 있다. 여러분, 이 시장성은 매매 또는 개발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여부에 달려 있다, 이런 얘기죠. 자, 2번 일반적으로 개발될 공간의 임대 활동은 개발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 공실률을 줄이고 점유율을 높여서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마케팅 활동의 유형은 동일하다니까 그렇죠. 주거용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이 부동산의 유형에 따라 마케팅 활동도 달라집니다. 3번 정답. 부동산 시장의 침체 시에 주거용 부동산은 임차인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철저한 마케팅 계획이 요구되고, 부동산의 개별성의 특성으로 인해서 아파트 이런 분양 광고의 내용도 개별성을 갖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5번은 부동산 광고의 특징을 얘기합니다. 자, 10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사업 시에 분석할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정답인데 민감도 분석은 투입 요소의 변화에 따라 산출되는 요소인 수익성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시장에서 일정 기간 동안 소비되는 비율을 조사하여 해당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흡수율 분석에 대한 얘기죠. 흡수율 분석.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시장 위험에서 우리가 하는 게 바로 이 흡수율 분석입니다. 자, 이 흡수율 분석에 대한 그런 지문이 지금 나와 있죠. 흡수율 분석에 대한 우리가 지문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2번 시장 분석이 나오는데, 자, 이 부동산 분석의 체계는, 부동산 분석의 체계와 유형을 보면은, 자, 이 지역 경제 분석을 토대로 해서 시장 분석이 이루어지죠. 자, 시장 분석이라는 것은 특정 유형의 부동산에 대한 수요와 공급 상황을 연구 분석하여 우리 전반적인 가격 수준과 가격 수준의 동태적인 경로를 분석하는 작업이죠. 하여튼 특정 우리가 유형의 부동산이라는 걸 명심해야겠죠. 2번 맞고, 3번 시장성 분석은 또 작년에 또 출제했는데 최근에 자주 출제된 용어죠. 자, 시장성 분석은, 자,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자, 여러분 시장성이란 용어 나오면 항상 시험 지문에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이라는 지문이 나온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을 조사 분석하는 겁니다.
맞고, 예비적 타당성 분석 단계는 개발 사업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비용을 계략적으로 계산하죠. 그래서 예비적 타당성은 정밀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계략적으로 계산을 해서 수익성을 검토해보는 단계. 이것도 한 3번 정도 출제를 했었죠. 자, 5번 인근 지역,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 요즘 환경 영향 평가 있죠. 환경 요소의 현재의 상황, 현황과 전망을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아파트 재건축 사업 시에 조합의, 재건축 조합이죠. 조합의 사업성에 부정의 동그라미, 부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은 모두 몇 개인가? 건설 자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건축비가 상승하죠. 건축비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의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악화가 되어 부정적 영향. 자,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상승하면 어떻게 돼요? 조합이 부담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이 어떻게 돼요? 긍정적 영향을 주죠. 조합원 분담금 인상하면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 용적률이 할증돼서 건물이 고층화되면은 조합원의 부담금이 줄어들면서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이주비 대출 금리가 하락해서 이주 비용이 적게 들면은 조합의 수익성에 긍정적 영향. 공사 기간이 연장되거나 도로 등의 기부 체납이 증가하면은 조합이 우리가 부담하는 비용이 증가하죠. 조합원 부담금이 많아져서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입니다. 부정적 영향 4개, 긍정적 영향 3개입니다. 따라서 부정적 영향 주는 요인 4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옳은 설명으로 묶인 것은, 자, 시장성 분석이 나오죠. 시장성 분석. 이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 시장 상황에서 매매, 임대될 수 있는 가능성 정도를 조사하는 것, 시장성 분석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맞는지 뭐. 지역 경제 분석에서는 대상 지역의 특정 형태가 아닌 여기는 모든이죠. 특정 형태가 아닌 모든 부동산에 있어서의 수요와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 확인, 예측하는 작업으로서 거시적 측면에서 분석으로서 인구, 고용, 소득 등의 총량적 지표로 분석합니다. 니은 맞는지만 부동산 개발은 건축 행위가 필연적으로 수반된다니까 틀렸죠. 자, 이런 부동산 개발은 택지를 조성, 정지공사, 배수공사처럼 건축물을 짓지 않는 조성에 의한 개량도 부동산 개발입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수반하니까 틀린 지문. 흡수율 분석과 같은 시장성 분석 기법을 동원하면은 법률 위험이 아니라 시장 위험이겠죠. 자, 흡수율.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소비되는 비율이 높을수록, 자, 시장에 공급된 부동산이 100% 분양, 임대하는 데 걸리는 시간, 흡수 시간이 짧을수록 뭐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시장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거죠. 시장 위험 부담이 줄어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개발에는 토지의 효용 증진을 도모하나 항상 어떻게 돼요? 위험성이 수반된다 하니까 맞는 지문이죠. 자, 기역, 니은, 미음이 맞네. 기역, 니은, 미음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역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개발 개념이죠. 기역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부동산 개발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조성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로 조성,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용도 변경 또는 설치되거나 될 예정인 부동산을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자, 밑줄은 다만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여러분, 시공을 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요거 중요 포인트입니다. 기억 맞는지만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 제한으로 인해서 규제되는
보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 개념은 맞았는데 현재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니까 틀렸죠.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니은 틀린 지문. 흡수율 분석은 부동산 시장의 추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과거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주된 목적하니까 틀렸죠. 흡수율 분석에 있어서의 목적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과거 및 현재의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이 미래의 흡수율을 우리가 파악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틀린 지문. 자, 네 번째, 개발 사업에 있어서 법률적 위험은 공법적 측면. 자, 이 공법적 측면에서 토지 이용 규제가 나타나겠죠. 자, 이 토지 이용 규제는 바로 용도, 지역, 지구제의 변경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거고, 또 사법적 측면에서의 개발 사업에 대한 주민의 민원이라든지 이 소유권 관계 이런 것은 사법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네 번째 맞는 지문. 다섯 번째, 개발 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의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분석된 사업안은 개발 업자에 따라 채택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은 개발 업자에 따라 개발 사업에 대해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것은 어디 설명? 네 번째에서 나타나는 설명입니다. 미음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기역, 리을, 미음이 맞습니다. 2번 정답이죠. 이런 박스 형태의 문제 좀 주의를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분석의 단계와 관련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부동산 시장은 지역 경제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지역 경제 분석 이후에 시장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맞고, 이 시장성 분석은 매매 또는 임대될 가능성, 즉 분양 가능성을 분석하는데 시장 분석을 거친 후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죠. 자, 그리고 타당성 분석은 투자로 인한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으로서 시장성 분석 이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틀렸죠. 시장성 분석 이후에 하죠. 개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우리가 분석을 하는데 세후 현금 수지를 기준하죠. 그래서 투자자들의 자금을 끌어들일 만한 충분한 수익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인 투자 분석이죠. 그래서 네 번째, 부동산 투자 분석은 투자 사업에 대한 이 타당성 분석에서의 현금 수지 정보를 근거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투자 분석에서는 분석 대상 부동산 투자 사업의 뭐를 시행 여부를 결정하죠. 시행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학자에 따라서는 요 세 가지를 묶어서 시장 분석이라고 하고, 또 요 두 가지를 묶어서 경제성 분석이라고 하죠. 자, 시장 분석을 먼저 하고 경제성 분석이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장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은 경제성 분석은 우리가 후행 분석이죠. 선행 분석, 후행 분석. 작년 시험에 또 경제성 분석이 또 나왔죠. 이 경제성 분석은 이 개발 사업, 어떤 개발 사업에 있어서의 이 수익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 고안된 거죠. 이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수익성이 있으면 개발 사업을 하는 거고 수익성이 없으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 개발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투자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정답이 되겠죠. 자, 항상 기본적 개념 잘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개발 사업의 사적인 주체는
개인과 기업이 포함되고 이들의 집합인 이 토지 소유자 조합, 이 조합도 포함됩니다.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개발 사업자가 수행하는 법적, 물리적, 경제적 분석 중 우리가 수익성과 관련된 것은 경제적 분석에 해당이 합니다. 맞는 질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있어서 정비사업에는 주택재개발사업 그리고 주택재건축사업인데 신도시 개발사업은 어떻게 돼? 없죠. 자, 여러분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의 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6가지가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번 정답. 환지 방식의 도시 개발 사업은 소유자들 간의 이해 조정이 쉽지 않아 사업 시행이 느린 편. 맞는 질문이고 세종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밀집 형상을 우리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2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개발업자에게 주는 부담을 시장 위험 개념이 나와 있죠. 현재의 시설을 대부분 그대로 유지 보존하면서 노후 불량화의 요인만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수복 재개발, 보존이 아니죠. 보존은요. 보존은 뭐다? 노후 불량화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거죠. 보존 재개발은 가장 소극적인 재개발입니다. 수복 재개발, 수복 재개발이죠. 그래서 재개발 시행 방법, 재개발 시행 방법에 따른 분류 4가지가 있는데 보존 재개발, 수복 재개발, 개량 재개발, 철거 재개발 4가지가 있는데 이쪽으로 갈수록 적극적, 이쪽으로 갈수록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 자, BOT 민자를 유치해서 개발할 때는 항상 이쪽으로 먼저 가죠. 민자를 유치해서 민간 사업자가 건축해서 준공한 후입니다. 그리고 아프레이트는 운영권을 갖죠. 민간 사업자가 스스로 자금을 조달하여 시설을 건설하고 이게 빌드입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 소유 운영한 후 이게 아프레이트 사업이 종료한 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시설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 BOT에 대한 설명입니다. 맞는 질문. 부동산 개발의 타당성 분석에 있어서 개발된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의 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 정도를 조사하는 것은 시장성 분석 개념이죠.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 기능의 회복이나 상권 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을 도시환경정비사업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25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우리나라의 도시 개발은 매수 방식 또는 환지 방식, 또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한 혼합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 사업의 타당성 분석에서 재무적 타당성 분석은 개발 의사결정의 준거, 기준이 되죠. 재정비 촉진지구는 농촌에서 농지 기반 시설의 재정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역, 3번이 틀렸죠.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주택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우리가 주거환경 정비 사업을 집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지구를 말합니다. 그래서 틀린 질문 3번 정답. 재건축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한 재건축 초과이익은 국가가 환수할 수 있다. 자, 어떻게 돼요? 우리가 25번에 4번 보면 뭐가 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있죠. 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인데 지금 재건축을 부담하는 게 2017년 올해까지 지금 유예가 되고 있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을 한다 하죠.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통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합니다. 국가는 건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기반 시설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26번.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령상의 정비 사업을 묻는 거죠.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동 이용 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 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은 주거 환경 관리 사업의 개념. 1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7번.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드린 것은 부동산 개발은 사회적 수요와 환경의 변화에 따르는 토지의 최유효 이용을 위한 시장의 적응 과정, 개발 개념이죠.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자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성을 기초, 사업성 기초, 밑줄 이게 포인트. 수익성, 사업성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에 분양 임대해서 그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것. 자, 여러분이 이 지문은 또 작년에 또 출제를 했었죠. 자, 토지 소유자. 자, 토지 소유자는 위탁자. 자,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신탁회사와 약정을 맺죠. 신탁회사인 수탁자와 약정을 맺어서 토지를 신탁을 합니다. 토지를 신탁을 해서 신탁회사는 약정에 따라 수익증권을 우리가 발행을 하죠. 자, 이때 형식상 토지 소유자인 위탁자는 형식상 소유권을 누구 앞으로 우리는 신탁회사 앞으로 이전시켜서 우리 개발하고 이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우리는 이익이 귀속이 되죠. 수익증권 소유자는 우리가 토지 소유자인 신탁자가 되겠는데 이때 여기 토지 소유 주체가 신탁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신탁.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된다. 자, 개발 사업은 신탁회사의 명의로 진행이 된다는 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이죠. 자, 4번 환지 개발 방식은 사업 후 개발 토지 중 사업에 소요된 비용과 공공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당초의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이 아니라 재분배합니다. 재분배하는 그러한 방식이죠. 자, 토지의 취득 방식. 자, 토지의 취득 우리가 방식에 따르는 부동산 개발 방식은 단순 개발 방식, 토지 소유자에 의한 자력 개발로서 토지 형질 변경 사업이 대표적이죠. 자, 지금 우리가 환지 방식, 그리고 매수, 수용 방식, 그리고 혼용 방식이 있습니다. 자, 이 혼합 방식은 매수 방식과 환지 방식을 혼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이죠. 자, 특히 이 세 가지가 또 자주 출제를 하고 있는 지문입니다. 자, 4번 정답이고 혼용 방식은 환지 방식과 매수 방식을 혼합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산업단지 개발 사업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29번 문제로 갑니다. 이 다음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이다. 거리가 먼 것. 자체 개발 사업은 개발 사업 이익이 모두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나 자금 조달의 부담이 크고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쉼표 뒤에는 단점이 되겠습니다. 사업 위탁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사업 시행을 의뢰하는 게 아니죠. 2번이 정답인데, 자, 우리는 개발 주체에 따르는 개발 방식 중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해서 개발하는 매수 방식의 공영 개발도 있지만은 또 민간 개발 방식이 있죠. 자, 이 민간 개발 방식에서 그 1번 지문처럼 자체 개발 방식이 있어요. 자체 개발 방식이 있지만은 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 간에 공동으로 개발하는 지주 공동사업이 있겠죠. 자, 지주 공동사업에 있어서 사업, 우리가 위탁형, 사업 위탁형 또는 사업 수탁 방식이 있습니다. 자, 사업 위탁형, 사업 수탁 방식이 있죠. 예?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이 개발사업 전반을 위탁 대행하고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에 따르는 어떻게 돼요? 수수료를 취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우선 토지 소유 주체는 토지 소유자고, 또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도 개발업자의 주선에 따라서 우리는 자금 조달도 토지 소유자가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토지, 우리가 소유 주체가 토지 소유자이기 때문에 또 개발사업은 끝까지 누구의 명의로?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 개발사업은 끝까지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진행된다는 점. 2번 정답이고, 3번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에 있어서 건설업체의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 분양금을 공사비로 뭐한다? 지급하는 방식을 묻는 거죠. 자, 4번 이 투자자 모집 방식은 개발업자가 조합 아파트 같이 투자자로부터 사업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시행하고 투자자에게는 투자한 지분에 따라 일정의 투자 수익 또는 지분을 보장하는 방식이 바로 투자자 모집형을 의미하죠. 자, 투자자 모집형,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이죠. 자, 토지, 작년 재작년 계속 우리가 2년 연속 나온 토지 신탁 개발 방식, 상당히 중요한데 2년 연속 나왔죠. 자, 요 내용이 지금 토지 신탁 개발 방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5번 컨소시엄 구성 방식은 대규모 개발 사업인 경우에 사업 자금의 조달, 상호 기술 보완 등에 필요해서 여러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죠. 컨소시엄 구성 방식이죠. 개발 사업에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30번 거리가 먼 것, 공영 개발 방식은 외부 효과 등으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실패를 보전하고, 쉼표 앞에는 공영 개발의 의의가 나와 있고 쉼표 뒤에 토지의 계획적 이용을 통해서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거는 공영 개발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등가 교환 방식인 경우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제공하고 개발업자가 건물을 건축하여 그 기여도에 따라 각각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는 방식을 우리가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공사비를 우리가 대물로 변제를 하는 거죠. 자,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방식이 바로 등가 교환 방식이죠. 자, 등가 교환 방식.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토지를 제공을 하고, 이때
개발업자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투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건물을 준공하죠. 자, 준공된 건물에 있어서의 건축 이 면적을 토지 소유자의 토지 가격과 개발업자의 건축 자금 비율의 기초에서 나누는 공동사업이 등가 교환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지분 기여도에 따라 토지 건물의 지분을 갖기 때문에 수수료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사업 수탁 방식인 경우 사업 전반이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행해진데 개발 지분을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가 공유한다는 애가 틀렸죠. 그래서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 자, 여러분 개발업자는 개발사업 위탁 대행에 따르는 수수료를 취하고요. 준공된 건물의 소유권은 100% 누구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가 100% 지분을 갖죠.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이 된다는 점.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이 토지 신탁 방식의 경우 토지 소유권이 형식상 신탁 회사에 이전되며 신탁회사는 토지 소유자와의 약정에 의해서 수익증권을 발행하며 수익증권 소유자에게 수익을 우리가 배당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맞는 지문이고, 자, 대규모 개발 사업의 사업자금 조달, 기술 보완 등을 위해서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참여회사 중에 하나가 대표회사가 되거나 참여회사들이 별도의 연합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자, 31번 민간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공사비를 대물로 변제하는 사업 방식은 사업 시행 주체, 토지 소유 주체와 사업 시행 주체는 토지 소유자예요. 건설회사가 아니고, 또 이익은 토지 소유자와 공동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와 개발업자에게 배분됩니다. 1번 틀렸고, 토지 소유자가 개발업자에게 사업을 위탁하는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우리가 건설 자금을 조달하죠. 맞는 질문이죠. 2번은 사업 위탁형입니다. 2번 정답. 개발 사업의 비용상의 위험은 개발 사업 기간이 길어질수록 커진다.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커지는 거고, 토지 신탁 방식에서는 사업 시행은 사업 시행 주체는 신탁회사, 자금 조달, 이익 귀속, 자금 조달 주체도 신탁회사, 이익 귀속 주체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우리는 수익증권 소유자죠. 그래서 틀린 지문인데, 그래서 어떻게 되죠? 이렇게 사업 시행 주체, 자금, 신탁회사가 금융기관을 차입을 통해서 우리는 자금을 조달하고, 또 사업 시행의 주체도 바로 신탁회사입니다. 신탁 기간이 끝나면 토지와 건물은 토지 소유자에게 반환합니다. 자, 5번 부동산 신디케이트 방식에서는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자금을 모두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 모집형에서는 자금을 누가 조달한다? 부동산 신디케이트 자금 조달은 1인의 개발 사업자가 아니라 투자자가 조달하죠. 이 개발업자는 투자자가 조달한 자금을 가지고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311페이지로 갑니다. 자, 311페이지에 3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발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등가 교환 방식은 공사비 대물 변제입니다. 그래서 지주가 시공회사인 건설회사에게 건축 면적의 일부인 대물로 공사비를 변제하는 방식 맞습니다. 신차지 방식은 개발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식인데 계약 기간 중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개발 사업의 결과 발생한 이익을 높은 지대로 지급이 되고요. 계약 기간 종료 끝나는 시점에서 토지는 임차한 거기 때문에 무상 반환. 건물은 공동개발 사업을 청산해야 되기 때문에 시가로 양도합니다. 2번 정답. 혼용 방식은 토지를 매수하고 환지 방식을 혼합 개발하는 방식으로서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 개발사업 등에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사업주의 신용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죠. 자, 토지 신탁 개발 방식인 경우 형식상 토지 소유권은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전하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6번. 민간의 부동산 개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체 개발 사업에서는 사업 시행자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죠. 장점이고요. 또 사업의 위험성이 높을 수 있어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는 건 문제점입니다. 자, 토지 소유자가 제공한 토지에 개발업자가 공사비를 부담하여 부동산을 개발하고 개발된 부동산을 제공된 토지 가격과 공사비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은 등가 교환 방식에 해당합니다. 맞는 질문. 토지 신탁 방식과 사업 수탁 방식은 형식의 차이가 있으나 소유권을 이전하고 사업 주체가 토지 소유자가 된다는 점이 동일하다니까 틀렸죠. 신탁 방식은 토지 소유자가 신탁회사에 토지 수익권, 소유권을 이전해서 개발하지만은 위탁형은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면서 개발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3번 정답. 자, 개발 사업에 있어서 사업자금 조달 또는 상호 기술 보완 등 필요에 따라 법인 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은 컨소시엄 구성 방식에 해당되죠. 5번 토지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건설업체 공사를 발주하고 공사비 지급은 분양 수익금으로 지급한다면 이것은 분양금 공사비 지급 방식에 해당을 하는 개념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잘 확인을 해 두시기 바라고 3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 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개발업이란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업을 수행하는 업을 말하죠. 맞는 질문.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하나의 방법은 토지 이용 계획이 확정된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을 말하죠. 시장성 분석 단계에서는 향후 개발될 부동산이 현재나 미래시장 상황에서 매매되거나 임대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경쟁력을 분석하는 겁니다. 토지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이전받아 토지를 개발한 후 분양, 임대하여 발생한 수익을 신탁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이죠. BTO인데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하면 BT가 와야죠. 먼저 BT. 그리고 민간은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갖는데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 리스하는 거죠. 리스. 공공이 그걸 리스를 해서 우리는 사용료를 지불하는 방식은 BTL. 5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BTL에 대한 설명이죠. 자, 41번 문제로 갑니다. 정부는 사회 간접 자본 시설 등을 확충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사업 방식을 활용하고 있다. 자, 해당하는 방식이죠. 민간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한하여 채택이 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을 해서 공사를 했죠. 공사를 했는데 일정 기간 사용료 수익료를 징수해서 그 비용과 이익을 회수했어요. 아프레이트. 그다음에 어떻게 그 시설이 국가에 귀속된다. BOT에 대한 설명.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42번 문제로 갑니다. 시설의 준공과 함께 소유권이 정부에 귀속이 된다. BT죠. BT. 그리고 사업 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동안에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가지고 우리가 내는 어떻게 돼요? 수익을 내는 방식은 BTO 방식.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자, 43번 또 민간이 개발한 시설의 소유권을 준공과 동시에 공공에 귀속시킨다. BT가 나오죠. 또 사업 시행자인 민간은 일정 기간 시설 관리 운영권을 가지고 공공은 그 시설을 임차에 사용한다. BTL 방식입니다. BTL.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자, 기본적 개념을 잘 우선 확인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개발에서 올해 2문제 출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시고, 자, 잠시 쉬고 부동산 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